행동없이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타당한 말입니다. 그에 앞서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접경지역 협력 사업,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스포츠 교류,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평화경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6.15 20주년 공동 행사 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협력 제안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남북 당국 사이에 합의했거나 이미 제안했으나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나 별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레 실망과 낙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사의 제안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문 대통령 자신의 말 맞다나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북측은 예년과 달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없었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 대체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북측이 조미관계에 집중하면서 선미 후남으로 본 것 아니냐, 한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해 실망하여 무시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 아니냐 등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 이런 반구,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만큼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착 상태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적극적 평화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인슈타인을 인용하여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여 적보다 더 강한 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안보 제일주의의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강한 군대, 튼튼한 국방 없이 평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방개혁 2.0을 통해 정의화된 선진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강한 군대를 통해 추구하는 평화는 힘에 의한 억지를 통하여 평화를 실현한다는 소극적 평화의 개념입니다. 적극적 평화와 강한 군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진심일까요? 말의 진정성은 행동으로 검증되는 법입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앞에서는 평화 타령, 뒤에서는 군비 증강이라고 비난을 받더라도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역대급입니다. 국방 예산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대 중반쯤 국방 예산 규모가 일본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50조 원을 넘어서는 2020년은 국방 예산 역사에 남을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40조 3,347억 원이던 국방 예산은 3년 만에 마침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6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40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증액되는데 그 절반인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말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3년 동안 방위력 개선비는 평균 11.0%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선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의 연평균 증가율인 5.3%의 2배를 뛰어넘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 획득 예산입니다. 이러고서도 과연 문 대통령이 평화를 입에 담을 수 있을까요?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간한 세계 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이 지출한 전체 해외 무기 구입비 총액의 약 78%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무기는 67억 3천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에 이은 세계 3위의 기록입니다. 한국은 2008년에서 2017년에 3위였지만 2006년에서 2010년에는 미국 무기 수출액의 14%를 수입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20%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동맹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나토 회원국들 중에서 한국처럼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팔아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주둔 미군에게 방위력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대주는 것도 모자라서 미제 무기까지 이렇게 많이 구매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에 일본이 팔아준 미국산 무기는 37억 5,20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남측은 최첨단 무기 도입 예산을 포함하여 국방 예산을 역대급으로 증액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였습니다. 북측은 남측의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써 남북 군사합의서는 무용지물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위한 평화,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화와 군비 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증액과 대통령 신년사의 남북 평화협력 제안은 모순입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민망하고 무한합니다.